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내신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라서 제가 수업에 썼던 그 양식 그대로입니다. 감히 예측을 하건데 1학년 1학기 창문여고 기말고사는 아마 만점이 전교생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근리어학원에는 자랑스럽게 100점이 있습니다. 부스터 복합 48에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단어야. 근데 부스터 복합에 있어요. 46까지 가면. 1학년 안에 이 단어장을 씹어 먹겠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내신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창문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근리고등영어과 강사 정승민입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격적인 영어 등급이 이제 몇 점까지는 1등급, 몇 점까지 2등급 이렇게 산출은 안 됐지만 내가 영어를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그런 거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영어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지 분석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창문여고 24학년도 1학기 기말 영어 분석 내신 영상 중에 가히 최고로 자세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자신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번에 시험에 출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내가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잘 알게 되실 거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네, 일단 한마디로 이번 시험을 요약을 하면 창문이 창문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존에 출제됐던 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문여고 기본적으로 영어 내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본문만 알아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본문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부스터 복합 이 시험 범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아무리 빠삭하게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외부에 나오는 단어나 외부에 나오는 지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원래 창문여고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출제 기준은 여태까지 그랬던 대로 잘 유지가 되었고, 그래서 기초 단어 실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식은 중간고사보다 조금 쉽게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서술형에 요번에 좀 힘을 주셨던 게 티가 났고, 특히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좀 사악한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키워드는 100점은 주기 싫었다 라고 해놨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 힘을 굉장히 준 모습, 왜 힘을 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창문여고가 스펠링 같은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술형을 꼼꼼하게 채점하는 편이므로 1점도 안 깎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감히 예측을 하건데 1학년 1학기 창문여고 기말고사는 아마 만점이 전교생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근리어학원에는 자랑스럽게 100점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자랑 한번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려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말 출제 유형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석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 창문여고는 빈칸 추론 유형이 몇 개 나왔다, 아니면 어휘, 어법 문제가 몇 개 나왔다,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원문이 원래 시험 범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어떤 유형으로 순서 배열로 나왔는지 빈칸 추론으로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문 자체를 전혀 변형을 안 해가지고 내가 본문만 빠삭하게 하면 무조건 맞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출제 유형 분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A, B, C, D 4개로 나눠놨거든요. A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을 하나도 변형하지 않아서 내가 시험 범위만 완전히 충실하게 여러 번 공부를 했다면 무조건 맞는 문제. 이게 총 8문제 32.5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 단계는
본문을 살짝 변형을 했거나 아니면 본문은 그대로인데 그 본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영어 선지로 나와서 결국 본문은 내가 100% 다 안다고 할지라도 영어 선지에 쓰인 표현이나 영어 단어 같은 거를 알아야, 다시 말해 기본 지식이 있어야,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B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 실력이 있어야 B단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단어 실력이 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워드 마스터도 괜찮고 능률 복화도 괜찮고 부스터 복화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대비 어휘장, 수능 대비 어휘장을 딱 폈었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뭐 시간은 조금 걸려도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뜻을 바로바로 끄집어내지 못할지라도 한 살짝 고민을 한다면 한 70%, 80% 정도는 내가 뜻을 맞출 수 있다. 어설프게 아는 건 안 됩니다.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오진 않을지라도 70%에서 80% 내가 정도 시중에 나오는 수능 대비 어휘장의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 단어 실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요,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가 됩니다. 근데 1학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고1 모의고사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나오는 건 특히 더 쉬운데 그게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냉정히 말해서 단어 실력이 되게 많이 부족하신 거고 빨리 그거를 메꾸셔야 돼요. 그거를 메꾸지 않으면 2학기 금세 옵니다. 여름방학 짧잖아요. 금세 오고 점수가 또 안 나와요. 왜? 창문은 본문을 전혀 변형하지 않은 게 거의 안 나와요. 본문을 내가 아무리 빠삭하게 공부하더라도 내가 이 기초 영어 단어 실력이 잡혀있지 않으면 어떻다? 맞을 수 있는 건 32.5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본문을 살짝 변형했거나 본문은 그대로지만 선지가 영어인 거, 이게 11문제 48.3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본문을 많이 변형했다. 아니면 똑같이 본문은 똑같고 영어로 선지가 쓰여져 있는데 선지에 쓰인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거를 C단계로 뒀어요. 기본적으로 B랑 똑같이 변형을 한 건데 이거는 뭔가 시중에 나온 단어장을 내가 70%, 80% 정도 아는 기초실력, 소위 말하는 기초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실력으로 뭔가 커버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 이 70, 80%에 안 들어가는 20%, 30%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 거를 C등급, 아니면 변형을 좀 심하게 한 거를 C등급으로 뒀어요. 근데 그거는 요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문제입니다. 18번이랑 21번이에요. 맞고 이게 9점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 호락호락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었죠. 1번은 순수 피지컬이고 2, 3번은 시험 범위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하고 그랬었던 건데 총 3문제 10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웠었던 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요 18번, 요번에 아까 어려웠던 C단계에 해당하는 18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지문 자체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이고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마 다 기억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미소 짓는 걸 보면 나도 미소 짓게 되고, 울상 짓는 걸 보면은 나도 울상 짓게 된다. 하고 다른 사람의 뭔가 신체 언어가 나한테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1, 2, 3, 4, 5 여기서 이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다 변형이었어요. 다 변형.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맞추려면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원문은 빠삭하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원래 단어가 뭐였는지 그걸 잘 기억하는 거겠죠?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 바꿔서 낸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이 원래 단어였고요. 위에가 바꿔서 된 건데 이 단어를 뜻을 알고 있는 기초 어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봐보면 여기가 이제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라는 단어였는데 원래는 이게 correspondingly 그에 상응하여서 correspondingl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transmit 전송하다 전해주다 그런 거였는데 이 convey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convey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았고 stem from이라는 단어가 바꿔서 낸 단어가 어디로부터 뿌리를 타고 가면은 거기서 기인한다. 원래 stem이 명사로 쓰면 뿌리란 뜻이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면 이렇게 from이랑 같이 쓰여가지고 뭐뭐에서 기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뿌리를 타고 가면 뭐가 나온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단어가 뭐였냐면은 arise from이라는 단어였어요. 뭐뭐로부터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이 여기가 원래 만약 사람들이 요청을 받는다면 to 뭐 하도록? bite down on a pencil 어떤 연필을 깨물도록 요청받는다면 긴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필이 이렇게 긴 쪽 방향으로 깨무는 거죠. taking care 조심하면서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s 그들의 연필이 그들의 입술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연필을 lengthwise 긴 쪽 방향으로 물도록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나운서 발음 같은 거 하는 거잖아. 발음 연습할 때 이렇게 연필 물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은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원래 원문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강요하면서 입을 미소 짓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필을 이렇게 긴 쪽 방향으로 깨물면 어쩔 수 없이 입이 강요를 받는다는 거죠. 스마일 라이크 포지션으로 미소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원래 forcing이었는데 여기가 변형이 adjusting으로 됐었어요. adjust는 조절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원문을 빠삭하게 봤는데 여기가 분명히 강요하다였어. 근데 여기 조절하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네. 4번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C 유형,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고 넣어놓은 게 문제풀이 능력, 좀 침착함과 차분함이 필요했어요. 여기 forcing이었는데 adjusting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 하나 더 보는 거지. 그래도 5번으로 가보면 만약에 더 틀린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5번을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5번을 보면은 apath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부스터 보카 40판에 있습니다. 부스터 보카 여러분들 단어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지정된 단어장. 근데 그거 요번 시험 범위는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면은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열심히 이 부스터 보카 단어를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외우시면 제가 다 찾아놨어요. 요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거다, 저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거다 다 부스터 보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스터 보카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방학 때. 특히 요번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는 친구들 다 단어 문제야. 거의 다 단어 문제니까 무조건 이거를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냉담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단어야. 근데 여기가 원래 우세함이었어요. 신체의 우세함. 그러니까 신체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가 감정보다 우선한다. 하고 원래 프라이머스였던 건데 그게 냉담함으로 가면 너무 심했잖아. 완전 뜻이 다르잖아요. 그 정답이 5번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었어야 됐다. 지금처럼 이게 냉담함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상당한 수준의 기초 이상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여기에 낚이지 않는 침착함도 가지고 있었어야 돼서 저는 이거를 감히 요번에 킬러 문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킬러 문항 하나 18번 해봤고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아니, 탄산음료 같은 거를 좀 적게 먹고 그거를 물로 대체를 하자. 대체라는 표현이 원래 교과서에서 replacement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랑 뜻이 똑같냐면 이 substitution, 대체라는 말이랑 똑같죠. replacement가 substitution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다람직하지 않은 설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걸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설탕 같은 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설탕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ecrease, decline, 더 심하게 가서 dwindle,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거보다 근데 훨씬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mitigate.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장 중에서 70%, 80%를 알아도 그 안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단어야. 근데 부스터 보카에 있어요. 46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점차 기말에 성적 올리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단어야, 단어. 다음 2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도 보기 전까지 여러 번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학년 안에 이 단어장을 씹어 먹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내신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킬러 단어였는데 줄이다라는 mitigate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부스터 보카에 있었다. 이것도 본문은 변형이 없었고 그걸 요약하는 건데 이 요약 상황에서 모르는 단어를 맞췄어야 되는 건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원문에 없었던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히 C단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1번이 늘 그냥 교과서도 아니고 모의고사도 아니고 피지컬로 작문하는 게 나왔었죠. 요번에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작문 내공 서술형 문제를 풀어봤어야 함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항상 제가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작문을 좀 해봤어야 돼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봐봐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의 절반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의 절반이 어떻게 작문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작문이 돼야 돼요. Half of the restaurants run by foreigners. 해석을 하면 뭐예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식당들의 절반이라고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수동태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해요. 영어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절반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Half of the restaurants that foreigners run. 이게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영어는 이것만큼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스럽지 않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식당의 절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태였던 거 운영이 되어지는 식당인데 능동태로 표현을 한 거죠. 운영하는 식당.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 자체는 능동태인데 영어는 수동태로 써야만 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본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in favor of가 뭐뭐를 찬성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ing로 고치는 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잖아. 동명사를 써야 되겠네. 그냥 쓰면 안 되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좀 애매해요. 이거 틀린 학생들도 있고 맞은 학생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순수 피지컬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려워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서술형 2번인데 원래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이게 30번인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다. 그리고 be done이 뭘까요? do는 원래 이게 do라는 동사의 수동태일 거 아니야. We do something. 우리는 무언가를 한다. 이제 그건데 things are done. 여러 가지 것들이 we do things.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 우리는 일을 한다. 이건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은 things are 여러 가지 것들은 done 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by us 우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 되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진다라는 건 사실 되게 우리나라 말스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좀 덜 접해본 학생들이 be done이라는 표현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used to 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 축소 어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형식이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워야 될 문장들을 많이 찍어주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간고사에도 나왔었어요.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아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낼 때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오는 오형식 좋아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꼭 외워야 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던 문장인데 나와버렸고요. 어렵긴 했죠. 왜냐하면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긴데 단어 몇 개만 주고 작문하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점수를 다 맞은 학생이 2등급 미만은 별로 없죠. 1점을 깎이거나 뭐 그랬을 건데 어려웠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인데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연구자는 천연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혁신적 전략을 제안하지도 않았다. 이거를 이제 작문을 하라고 했는데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단 요 한국말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교과서인가요? 모의고사인가요? 둘 다 아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34번이랑 33번에 이 두 문장을 짝꿍시킨 거예요. 근데 이 두 문장이 34번에 있는 이 문장과 33번에 있는 이 문장이 굉장히 특색이 있고 개별적으로 어법으로 나올 법한 문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캡처해 놓은 화면이 수업 시간에 제가 썼던 필기예요. 저는 항상 수업 시간 전에 미리 학생들한테 여기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미리 써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사, 실력 있는 강사라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내신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를 다녀도 학교 선생님들도 강조했을 거고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가 가르치더라도 분명히 가르쳤을 거야. 못 가르치면은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nor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no는 부정부사기 때문에 뒤에가 도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nor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들아. 그러면 뜻은 S가 V하지도 않다. 이렇게 써야 돼.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랑 그리고 as라는 33번의 이 문장에서 보면 as라는 전치사이자 접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뜻이 됐다 마는데 앞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튀어나가 있으면 이게 양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록 뭐뭐지만 그걸 문법 용어로 양보라고 하는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라서 정상적인 실력을 가진 영어 강사라면 당연히 알려줬었을 거예요.
strange as it may sound,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as가 양보의 의미, although 같은 거랑 비슷한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썼던 그 양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막 나중에 이걸 보고 시험에 나왔네? 막 해설 강의해야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썼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선생님들이 정성껏 이걸 짬뽕해갖고 하나의 문제에 때려박아 넣을 줄 몰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창문여고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굉장히 만점을 주기 싫었나 보다. 서술형 3번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그냥 특색 있는 문장을 하나 써라 그게 아니라 특색 있는 문장 여기서 절반 또 다른 문장에서 특색 있는 거 두 개를 짬뽕으로 해서 외부 지문성으로 피지컬로 작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다 맞춘 학생은 열심히 진짜 공부하고 평소에도 영어 실력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겠죠? 이제 그게 저희 글리어학원에 자랑스럽게 있다는 거. 또 다시 한번 깨알같이 자랑했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했었던 18번, 21번 그리고 서술형 이 세 개가 총 합치면 5문제고 19.2점 정도가 되죠.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획득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80점부터 100점까지 쭉 갈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실수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2등급인데 단어를 잘 몰라 2등급 조금 요번에 첫 모의고사 운 좋게 나왔었어. 그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80점이 진짜 재수 없으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여고가 뭐 항상 늘 그렇지 뭐 창문여고가 변형을 전혀 안 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외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학생들 2학기 때 역전을 이루고 싶어 뭐 해야 돼? 무조건 부스터 복합 외워야 돼. 어디까지? 다음 시험 범위 또 10개일 테니까 10개? 아니 앞에 이미 지나갔던 것도 해야 되고 뒷부분 46이랑 48에서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 뒷부분 어려운 단어 몰려있는데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1, 2, 3등급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주요 문항 5개를 분석해봤고요. 나머지는 본문 전혀 변형하지 않은 거 그리고 본문을 변형했었어도 기초적인 단어 실력 시중에 있는 수능 어휘 문제집을 수능 어휘 단어장을 한 70% 80% 아는 수준에서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 나머지 분석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